JP모건이 미국 4대 사모펀드하고 토큰화 개념 증명을 진행했다. JP모건은 미국 최대 투자은행입니다. 사모펀드라는 건 뭡니까? 미국 법률상으로는 100인 이하로 소수의 귀족들의 자금을 움직이는 인원이 소수지 돈이 소수는 아닙니다. 헤지펀드와 같은 국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사모펀드라고 하죠. 미국의 4대 사모펀드하고 JP모건하고 토큰화 개념 증명을 진행했다. 리얼 월드 에셋, RWA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STO라고 해서 토큰화 증권을 발행하도록 정부가 승인을 해줬고 증권사하고 은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큰화된 RWA 시장에서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을 가지고 실물 자산을 거래하는 겁니다.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증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을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과 관련된 개념 증명을 진행했다. 개념 증명이 뭡니까? 기존의 어떤 이론 혹은 개념상으로만 존재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실제로 예행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을 개념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큰화 증권을 통해서 현물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했다. JP모건과 4대 사모펀드가 본격적으로 RWA 시장의 진출을 앞두고 있다.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포지션이 하루에 4,300억 청산을 당했는데 롱 포지션이 3개월 내 최대 수준이다. 포지션이라는 것은 선물의 용어죠. 롱은 올라간 데에 베팅하는 것이고 숏은 떨어진 데에 베팅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가격이 조정받았죠. 하루 사이에 4,300억 어마어마한 롱 포지션 청산이 3개월 이내에 최대폭으로 있었다라는 뉴스입니다. 청산 내역을 보시려면요, 코인글래스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청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프를 보시면 3개월간의 청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에 파란색이 롱 청산이고요, 하단에 빨간색이 숏 청산입니다. 코인이 급등하는 동안에는 숏 포지션의 청산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급락하면서 롱 포지션의 청산이 수일에 걸쳐서 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4,300억 원입니다. 근데 이러한 청산이 왜 이루어질까? 그리고 왜 요 며칠 사이에 가격이 하락했을까? 이러한 숏 청산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선 롱과 숏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롱과 숏은 현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은 누가 만들어서 파는 겁니까? 거래소가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물론 롱과 숏의 이득금은 참여하는 유저들이 서로 사고 파는 거래를 통해서 이득과 손해가 발생하고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숏 포지션에서 손해를 본 금액을 롱 포지션이 이득을 보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이득금이 오가게 되죠. 정상적인 거래만 일어났을 때에는 거래소는 손해가 없습니다. 이득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웹더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웹더독은 뭐냐면 선물가는 현물가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현물이 올라가면은 선물도 똑같이 올라가고 현물이 내려오면은 선물도 똑같은 폭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같은 가격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따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현물을 사는 사람도 별개고 선물을 사는 사람은 또 별개인 거예요. 가격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물에선 많이 사는데 선물에서는 반대로 많이 팔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현물과 선물의 가격의 괴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거래소에서는 펀딩피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반대쪽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8시간에 한 번씩 하루 3차례에 걸쳐서 펀딩피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난주처럼 올라갈 것 같다라는 추세가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숏에 베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롱 베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롱에 몰리게 되면요, 현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하고 가격의 괴리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현물 투자보다 선물 투자하는 사람이 4배 이상 많거든요. 많은 사람이 선물에 롱 포지션으로 몰리다 보니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선물 상품은 거래소가 만든 거기 때문에 거래소가 얼마든지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팔아가지고 가격을 맞추게 됩니다. 거래소가 시장에 개입하는 양이 너무 많아졌다가 시장이 반대로 가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롱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롱에 몰려있는 자금을 청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문제가 됐던 것도 실제로 주식을 빌려서 판 게 아니라 빌리기로 했는데 실제로 빌리지는 않고 빌리지 않은 주식을 팔았던 거예요. 이런 것을 속칭 장부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장부거래 의혹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죠. 롱포지션이 없는데 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현물도 마찬가지죠. 현물도 없지만 팔 수 있어요. 고객이 예탁한 비트코인의 총 개수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누가 몇 개를 맡겼고 누가 몇 개를 팔았는지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이 맡겨졌어요. 그런데 그 10,000개를 맡긴 10,000명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번에 왜 비트코인이 떨어졌느냐? 이거는 추측입니다. 장부거래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팔아버립니다. 그냥 장부상에서 파는 겁니다. 10,000개가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떨어진 가격에서 매입해가지고 장부를 맞춰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거래소 입장에선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샀다 팔았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00개를 팔겠다라는 것은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숏에다가 베팅을 합니다. 그것도 내가 지금 팔 거니까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높게 베팅할 수 있겠죠. 장부상의 거래로 10,000개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현물가가 폭락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선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나는 숏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고 엄청나게 롱 포지션에 고객 자금이 몰려 있어가지고 부담되던 것을 싹 청산시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FTX가 청산당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코인글래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청산 거래를 쭉 보고 있었거든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양보다 청산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 거래소에서 인위적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하락과 청산이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추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럴만하다라는 거예요. 코인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가 갑자기 날아갑니다. 와 가는구나 하고서 롱으로 사람들이 확 몰렸을 때 거래소 입장에서는 장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숏배팅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리스크를 털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노브레인 인베스팅. 더 이상 청산의 위험을 안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장 변화에 따라서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가격은 좀 떨어지더라도 청산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제 오늘 떨어졌지만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됩니다. 노브레인 인베스팅 방식으로 리스크를 헤칭하고 투자를 했다라면 청산 없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니까 제자리잖아요. 혹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선물 투자에 들어간 개미들은 다 털렸죠. 이 그래프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숏 털리고 롱 털리고 숏 털리고 롱 털리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 다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머리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노브레인 인베스팅이에요. 그 다음에 엔화 가치가 뚝 떨어졌다. 그래서 예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엔화는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죠. 예를 들어 100만 달러의 국채를 샀어요. 10년 후에 99만 달러를 받는 겁니다. 왜 그런 미친 짓을 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전 세계의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움직이죠. 다른 화폐들은 떨어지고 있는데 엔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만일 비싸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엔화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다른 떨어지는 달러를 사가지고 달러에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보관료를 내고 엔화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고 FX 시장에서 안전자산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라는 게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죠. 일본에서는 YCC라는 정책을 시행하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무한대로 돈을 찍어서 그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많을 때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만일 많은 사람이 국채를 팔려고 하면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그걸 다 사들이겠다라는, 실제로 다 사들였는데 100%가 넘게 사들였어요. 왜 100%가 넘었느냐? 공매도 물량까지 사들였기 때문에 100%가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YCC,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하죠. 이러한 정책은 이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일본 국채에 대해서 공매도를 가지고 숏배팅을 합니다.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시장에다가 국채를 내다 파는 거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숏배팅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법니다. 그걸 누가 삽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삽니다. 그러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공매도를 때려서 일본 국채를 떨어뜨려 놓고 나는 돈을 땁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다시 돈을 찍어 가지고 그걸 사들이고 나는 그 돈으로 다시 공매도를 치고 무한대로 공격하는 겁니다. 일본 은행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 가지고 국채의 공매도 물량을 사들여야 되는 난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일본의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의 국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던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엔화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갈 거니까 엔화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엔화 예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경고등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뉴스 검색을 해보세요. 일본 경제하고 유튜브가 됐던 신문 자료가 됐던 검색을 해보시면은 일본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고 일본의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엔화 예금 해놓으면은 도로 올라가겠거니 하고서 마구 사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KBS 뉴스거든요. 미국 국민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은 소비로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소비가 죽는 순간 경제가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각한 경제 위기, 경제 불황이 오게 되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주춤하겠죠. 인플레이션 주춤하면은 금리 인상을 못 한다.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은 계속해서 돌 수 있다. 주식을 사들입니다. 이렇게 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 국민 소비 시장으로 돌아가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소비가 끊기게 되면은 미국의 기업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고용 불안이 발생하게 되고요.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만일 올라간다라면 그것은 거품이죠.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만 믿고 지금 투자를 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은행, 증권, 이러한 전통 금융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에 서다. 기사입니다. 월가에 많은 그 은행과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쪽에 관심을 갖고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하고 암호화폐를 통한 RWA 시장이라든가 비트코인 현물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다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투자 시장에서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도박성이 심한 개인들이 투자하는 시장.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업체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투자되는 돈의 단위가 틀려집니다. 두 번째로는 훨씬 더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JPM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그 페이팔이라는 인터넷 웹 결제 시스템 회사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죠.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는 2025년 이 반감기의 상승장 앞으로 2년 남았거든요. 이 RWA 시장이 커지고 기존의 전통금융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돈 단위가 달라진 금액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메이저 금융권이 투자를 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책은행들이 CBDC를 발행을 하고 암호화폐가 기존의 종이화폐를 대체해서 국가주도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규모는 커지는데 시장에 풀릴 코인은 없어요. 비트코인 남은 게 7%고요. 그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 풀려야 되는 거고요. 그게 내년 4월에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런데 현재 그 공급량의 92%를 누가 가져갑니까? 고래들이 가져가고 있다. 시장에 풀릴 물량이 없습니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인데요. 짜장면이 끌어올린 아파트 관리비, 물가 도미노 시작됐다. 자,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외식비고요. 외식비 중에서도 짜장면 값이 5천 원 하던 게 7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라는 명분과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오르면 또 다른 하나가 오르고 또 다른 하나가 오르면 또 다른 하나가 오르고 도미노가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평균 상승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짜장면 가격 하나만 올랐을 때는 평균치는 미미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미노가 시작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가격 당연히 하락하겠죠. 주택가격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망하게 되죠. 그럼 금융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흔들리는 국채 지위, 안전자산 만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게 미국 국채다 하는데 미국 국채가 거의 한계치에 다다랐다. 너무 많이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국채 발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습니까? 예산 집행을 줄이고 세금을 걷는 것을 늘려가지고 국채를 갚아야죠. 이렇게 하면 국채 발행을 줄일 수가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는 데다가 지금 이런 경제 불황이 오게 되면 그나마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제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지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카드를 더 긁어가지고 메꾸고 또 그거를 더 긁어서 메꾸고 돌려막기는 결국은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안 살려고 그래요. 그걸 누가 사고 있습니까? 일본도 안 사고 중국도 안 사는데 우리나라 개미들이 사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다. 만일 이 추세로 2030년까지 가면 미국은 국가 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년 안에 예산 집행을 줄이든 세금을 더 걷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15년 이내에 미국은 국가 부도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JP모건 아까 말씀드렸죠. JPM이라는 코인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JPM 코인 기반 프로그래머블 결제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일종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거죠. 미국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이 코인을 만들고 자신들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공개했다라는 놀라운 뉴스예요. 뭐 놀랄 것도 없죠. 한국은행이 코인을 만들고 국제결제은행하고 송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범지구를 정해서 민간 테스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년 혹은 2년 후에 코인의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투자해야죠.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레버리지로 투자해야죠. 그 레버리지로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청산당하죠. 네. 어떻게 레버리지로 투자하고 청산 안 당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셔야죠. 일본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하게 되는데 타이틀이 좀 놀랍죠. 일본 예금금리가 100배 인상했다. 일본 금리가 거의 초저금리이거나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초저금리에서 100배 올라봤자 얼마 안 되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엔화를 이자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100배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지금 일본도 역시 뒤가 안 보여요. 미국도 뒤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급발진 차량처럼 달리고 있고요. 일본도 급발진 차량처럼 달리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찍는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종이화폐는요, 태연화폐가 아니에요. 실물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화폐는 희소성 있는 실물과 연동해서 그 발행량을 조절해 왔어요. 그게 인류가 화폐를 지금까지 써온 방식이에요. 근데 1971년에 닉슨 쇼크 이후로 달러가 더 이상 금태환 못해 라고 발표한 이후로 신용화폐를 쓰고 있어요. 신용화폐라는 건 뭡니까? 희소성 있는 실물 자산과 연동되어 있지 않은 화폐예요. 그냥 종이에 인쇄한 화폐예요. 말 그대로 오빠 밑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발행하는 주체가 적당량을 발행해야 돼요. 연준이나 일본 중앙은행이나 자유롭습니까? 정치로부터 자유롭냐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은 돈을 더 찍으려고 합니다. 왜요? 공약한 거 예산 집행해야죠. 그래야만 내가 재선할 거 아닙니까? 나 개인이 아니래도 우리 당에서 또 재선할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돈을 더 찍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해서 많은 정부들이 이론상 얘기합니다. 미국의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간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독립이 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찍고 있고, 이러한 신용화폐는 희소성 있는 실물자산과 연동되지 않은 신용화폐, 오빠 믿고 그냥 쓰는 종이돈, 자, 이것을 계속해서 미국과 일본과 찍어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오빠 믿고 쓰는 신용화폐는 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기차가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책은 뭐겠습니까? 발행량을 누구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더 못 찍어요. 아무도 찍을 수 없는 돈이에요. 아무도 찍을 수 없는 돈을 보유했을 때 우리의 자산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오빠 맘대로 찍는 신용화폐, 불태환화폐라고 합니다. 1971년 이후로는 지구상의 모든 화폐가 불태환화폐예요. 즉 찍고 싶은 맘대로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돈 쓰시겠어요? 비트코인 사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비트코인은 이미 다 풀렸고, 풀리는 양이 내년 4월이면 또 반토막 납니다. 7%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점하셔서 꼭 투자하시고,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Blockchance.